법률 상담을 하고 왔는데 저랑 상담한 분이 변호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어떡하지요? 아니 변호사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지 그걸 안 물어봤습니까?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에 처음으로 갔을 때 변호사로부터 상담 잘 받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내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법률 문제가 발생해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고 상담 시간은 줄이면서 실속 상담, 알짜배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법률 상담 비용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시간당 책정된 비용을 산정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에게는 억울한 사연들도 있고 또 얽혀있는 사연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장황해지고 또 초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한 점들이 법률 상담 비용을 높이게 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변호사와 상담 잘하는 요령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의외로 법률 상담을 간단하면서도 빨리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 상담을 처음 받아야 하실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법률 상담 잘 받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이 만나려고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입니다. 만나려고 하는 변호사를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던 아니면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던지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만나보려고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소개를 받은 변호사분은 상속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님이라면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겠죠. 물론 변호사분들은 법률 전문가이므로 전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자신이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변론하거나 또 그 분야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면 더더욱 좋겠지요. 요즘은 변호사분들도 자신이 주로 하는 사건 또는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사건을 홈페이지 등에 소개를 해두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올려두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만나고자 하는 변호사분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 A4 용지 2장 정도로 정리한 메모지 준비하기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분이든 아니면 예전에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이든 막상 변호사를 만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상담을 오신 분들이 상담을 막상 시작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님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상담의 시작을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분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실관계, 또 자신의 현재 상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한 문서를 미리 준비해서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 정리한 문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문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상담을 하여야 할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이 정해지게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상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변호사에게 함께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할 게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처음 만난 변호사도 부담이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문서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메일로 먼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도착했다 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면 이게 간단한 법률 상담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사건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방대한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 수도 있겠지요.
상담 잘 받는 방법 세 번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입니다.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 또 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분이 나중에 혹시 변호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변호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무료 법률 상담 또는 무료 법률 상담 센터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 사무실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앞에 가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해서 막상 방문해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해주거나 또는 변호사가 잠시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인 상담은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면서 변호사는 자리를 떠나고 상담실장 또는 사무장이라는 분과 상담을 하고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서 상담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정작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 진행은 별도로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거나 또는 조사 절차에 입회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른 변호사님이 오면 서로 민망하고 황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직접 사건 진행도 해주시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담 잘 받는 방법 네 번째, 상담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자, 이것은 상담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변호사와의 상담은 변호사의 경력, 사무실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등에 따라서 상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당 상담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또는 상담비가 30분 단위로 책정되는지 1시간 단위로 책정되는지 또 유료 상담을 받은 후에 나중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예전에 지출했던 상담비를 공제해 주는지 이런 등등을 미리 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은 대부분 유료 상담이기도 하고 변호사별로 상담비 액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담비 안내를 받고 상담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짱변이 이야기하는 법률 상담 잘 받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불리한 점을 빠뜨리지 않고 말하기입니다. 짱변이 생각하기에 법률 상담 잘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저는 불리한 점을 빠뜨리지 않고 말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상담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처한 법적인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를 알기 위한 것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을 빼버리고 유리한 상황만 이야기하는 경우에 상담비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상황도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법률 상담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 상담 잘 받는 방법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치료의 시작이 진찰에서 시작되듯이 법적 방어의 시작은 법률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